이번에 강의하게 될 부분은 논어라고 하는 책이 그 책명을 가지게 된 것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논어라는 책명이 오늘날에서 보면 공자가 돌아가신 직후 논어가 만들어지고 논어라는 책명이 붙은 것처럼 인식할 수 있지만, 실제로 논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붙기까지는 상당 세월이 흐르면서 논어라는 책명으로 정착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맹자나 순자나 한비자나 장자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그 사람의 성씨에 따라서 책이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논어는 공자라고 불리지 않으면서 바로 그 명칭에 대한 것이 후대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맹자는 맹자 당시부터 맹자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왔지만 논어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논어는 공자의 말씀이지만 실제로 기록한 사람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경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현전, 성인의 글은 경이라 하고 현인의 글은 전이라 하는 법인데, 논어는 성인의 말씀이지만 기록자가 제자들이기 때문에 경이라고 붙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바로 논어라는 명칭은 후대에 정착되기에 이르게 되며, 그 후대는 환무제 당시 공자의 후손인 공안국에 의해서 논어라는 명칭으로 크게 불리어지게 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의 자료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논어의 별칭이라고 하는 것과 논어라는 이름이 나오기 이전에 논어는 어떠한 별칭으로 대두되어 왔고, 논어라는 두 글자의 바른 해석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논어라는 명칭은 논어의 편찬 초기에 붙여진 책명이 아닌 것입니다. 논어라는 이 책의 제목이 붙은 것은 적어도 환무제 무렵 공안국, 공자의 후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무제 이전의 논어는 어떠한 별칭으로 쓰여왔는가를 살펴보면, 논어의 별칭으로는 먼저 전이라고 일컬어진 것입니다. 환무제가 바로 동방삭을 불러서 꾸짖을 적에 전의 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논어의 왈이라지 않고 시 연우의 언이라 인불렴 기헌이라는 구절을 인용하게 됩니다. 때에 맞춰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싫어하지 않았노라고, 이 부분은 자로제 13에서 나오는 것인데 논어라 말하지 않고 전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사공은 사기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전의 왈이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논어의 왈이 아니고 논어의 내용인데, 그 위정자의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시행되지만, 위정자의 그 몸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명령을 해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장군을 말하고 있다 해서, 이장군이 바로 바른 몸으로 했기 때문에 병사들이 명령하지 않아도 따라왔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논어를 전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전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자의 제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자 유서로 자기 아들에게 내리는 명령에서
뭔 말을 썼냐면, 초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애가 있지만 슬픔이 주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또 말하기를, 초상에는 여기 이하론 그 초상을 잘 치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퍼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8일째 3을 인용하면서 논어를 기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의 맹자 제사에서도 보면 효문 황제가 공부하는 학문의 길을 더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논어와 효경과 맹자와 이하에 모두 박사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박사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논어를 가르친 사람은 논어 박사라 했고 효경을 가르친 사람은 효경 박사를 해서 모두 다 설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논어 박사니 효경 박사니 맹자 박사를 다 그만두고 뭔 박사로 바뀌었느냐, 바로 이러한 박사를 뭉뚱그려서 전기 박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전기의 박사들을 모두 없애고 오경 박사만 독립적으로 뒀을 뿐이다 라고 해서 논어니 효경이니 맹자니 이한이를 하나의 전기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곧 논어를 전기라고 말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논어 맹자는 모두 박사를 뒀다라는 박사 명칭은 전기 박사로 보이는 것입니다. 환무제 당시 논어를 전 또는 기로 일컬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의 예증으로 전과 기를 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하의 박물지라는 책을 보면 성인께서 저술하신 책은 경이라 하는 것이고 현인이 저술한 것은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어는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라 하지만 공자께서 손수 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이란 이름이 붙지 않고, 이런 연유에서 당시에 전 또는 기로 일컬어지게 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자왈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원제가 태중, 대부, 자교를 보내서 왕들에게 그 뜻을 말하면서 뭐라 했느냐, 공자왈 과이불개 시과라고 말합니다. 잘못이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잘못이라고, 이럴 때 공자왈이라고 책명을 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가류는 모두 폐관에서 나온 것인데 논어의 왈 해야 할 부분을 공자왈 그런 것입니다. 공자왈 자하왈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자의 논어라는 책에 자하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하가 말하기를 수소도나 아무리 하찮은 도라 할지라도 바로 작은 도라도 도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볼만한 거리가 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 곳을 가기에는 이런 작은 도를 하다 보면은 바로 거기 때문에 지체될까 두렵다. 이래서 군자는 이런 소도를 하지 않는 거라고 말할 때 이것은 공자께서 자하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라 논어의 자하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논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약칭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나라 애형방 비를 보면 공자 기몰에 공자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 철론이라 여러 제자들이
논을 엮었느니라. 이 말은 현재 논어를 편집했다라고 쓴 것입니다. 그리고 장우라는 사람이 논어장구를 해서 바로 황제에게 올렸는데 나중에는 가장 그는 출세해서 존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유들이 이 때문에 어떤 속설이 돌게 되었는가. 욕위론인된 여기에 하위자는 배울 학자의 뜻과 같이 논어를 배우고 싶으면 염장문하라. 장우의 문장을 읽어라. 생각염자를 읽을 염자로 나오기 때문에 염불이라고 할 때에 바로 부처의 명호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장우의 논어를 읽어야 출세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논자 하나로 논어를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에서는 어라고 한마디로만 지칭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가는 어떻게 말했느냐. 공상제장은 방국지 용이요 기계지 비하라. 이런 기술자와 장사꾼 그리고 목수들, 이것은 나라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고 기계를 두루두루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의 왈, 논어의 왈이 아니라 어의 왈, 백공이 거사야 이치기업이라 하니라. 모든 기술자는 바로 그들이 일하는 점포에 거처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하였느니라 라고 인용할 때에 어자 하나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한서 교현전에서는 논어가 아니라 여기 역시도 어의 왈로 약칭됩니다. 어의 왈, 삼군은 가탈수야 허니와 삼군의 장수는 빼앗아서 올 수 있지만 필부는 그 뜻을 뺏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논어가 아니라 어자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논어는 간칭 또는 약칭으로 이와 같이 논어라는 두 글자로 쓰이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어라는 두 글자의 해석은 어떻게 될까? 논어의 명칭의 기원은 장학성이라는 고증에 의하면 옛사람들은 병무, 사자, 저서지, 사요, 옛사람들은 모두 다 아울러 개인이 사적으로 저서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것은 후인들이 엮어서 편집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논어가 그러한 예인데 또 뭐라고 했느냐. 고인들의 저서는 후인들이 엮었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저서는 왕왕 이따금 편명도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명이 없이 그저 나열됐던 문장을 후인이 교정하면서 그 편수에 글자 몇 개로서 책 편명을 삼게 되는 것이지, 이런 특성이 있는 것이고 또한 책명도 표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책명도 내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후세의 교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서 책명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의 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논어 또한 이러한 정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논어를 편찬할 당시에는 논어라는 명칭이 없었던 것입니다. 맹자에서 논어의 내용을 8차례 인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모두 공자왈이라고 했지 논어왈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자 고낙편과 대략편에서 여러 차례 논어의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모두 논어왈이라고 말한 적은 없을 뿐 아니라 더 내려가서
환대의 육가 신어와 육가가 썼던 신어와 가이의 신서에서도 을의 논어의 장구를 인용하면서도 논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맹자와 순자 당시에 논어라는 명칭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환문제 이전까지도 논어라는 책명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어의 명칭의 기원은 어느 시대라고 볼 수 있을까? 동안 왕충의 말에 의하면 처음 논어 공자의 후손인 공한국이가 이교 노인 부경할세, 노나라 사람 부경이라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시왈논어라 그럽니다. 처음으로 논어라고 말하게 됐다고. 바로 이처럼 공한국이 부경을 가르칠 적에 논어라는 책명을 처음으로 사용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공한국은 누군가? 공한국은 사마천의 스승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제, 환무제 당시 상서박서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한국의 생물연대는 대략 경제중엽으로부터 무제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논어의 최초 명칭은 바로 이 시기에 있었음을 시사해 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한국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마천의 또 하나의 스승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천은 공한국이 스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동중서도 스승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제 당시 동중서와 어전에서 함께 의논했던 한령의 작품에 모두 논어 두 글자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한시 예전에 보면은 논어의 왈 색사거의하야,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서 이에 새들은 거동하게 되는 거라고. 여기에서 거동한다라는 것은 홀쩍 날아서 날아가 버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한참 날아간 이후에 다시 날개를 접고 멈춘다, 내려앉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논어에서 사람의 기미를 보고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기미를 보고서 움직였던 사람이 저벼의 아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했고, 논어의 왈필이야 정명원저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을 것인저 라는 말이라든지, 한시외정 곤육에서 논어의 왈 군자는 그 말에 대하여 구차스러운 바가 없느니라 라고 말한 적이 있고, 동중서의 대책에서도 동중서가 뭐라 했는가? 신은 듣자니 논어에서 처음과 끝을 가진 사람은 시종이 두루 완비된 사람은 그 오직 성인이다 라고 할 때에 논어왈이라고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동중서의 대책은 일설에 의하면 무제 건원 올련 또는 옹광 올련에 있었던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시 외전의 저작년대는 그가 무제 당시 건재했던 것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옛사람의 저작은 항상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가 죽기 이전의 만년에 이루어진 걸로 본다면 한시 외전 역시도 그의 말년에 지었다라고 한다면 동정서와 한령이 논어왈이라고 칭했던 연대는 모두 공한국이 처음 논어라고 말한 그 시대와 가까운 시대로 경제 마렵으로부터 무제 초기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나라 경제와 무제 이전의 저작에는 모두 논어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제와 무제 연간에
몇몇 저술에서 논어라고 하는 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 그 뒤에는 사마천이가 중이 공자열전이라든지 장승상열전이라든지 그리고 동안 반고의 환서교사지라든지 우공전에 점차 논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전에 저서라 하는 것은 책명을 붙인다거나 편명도 붙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책명과 편명은 모두 후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논어라는 책명은 최소한 공안국에 의해서 논어라는 명칭이 정착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논어라는 책이 그 두 글자의 이름을 가지는 것도 공자께서 돌아가신 후 몇백 년 이후의 일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논어라는 책은 공자가 돌아가신 후 600~700년 이후에 완성된 책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